자, 오늘부터 이제 1차 방식 활용. 지난 시간까지 연산의 중일 때는 가장 중요한 녀석이죠. 1차 방식. 1차 방식이 나중에 이제 1차 함수, 그 다음에 또 부등식 이런 것들과 연결되고 2차 방정식 또 이런 것들과 연결돼서 연산의 아주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 거니까 뭐 처음엔 다소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식 정리하는 것부터 좀 잘 챙기시고 그 식 정리하는 게 먼저 우선이다. 뭐 중1 때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훈련을 더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 20문제 정도, 한 문제 정도당 30초 안에 끝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본 속도 이렇게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약간 30초면 여유 있어요. 약간 생각해보면 이 양만 시키고 나누면 되니까, 그지? 사실 5초 안에 끝나는 것도 있거든. 그러니까 30초 안에 생각한다 생각하시고 식을 좀 간결하게 좀 쓰는 연습 해주시고, 자, 거기에다 이제 방정식 활용이 있는데, 이 방정식 활용은요, 뭐좀 풀 게 많긴 한데, 그 유형별로 공략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희가 처음에 너희가 고등학교 수학이나 이런 거를 잘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 당연히. 그지? 근데 또 그렇잖아. 활용을 하다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 찾다 보면 진짜 끝도 없어. 그러니까 활용은 너희들 초등학교 때 보면은 그 스토리텔링형 수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문장으로 된 구조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그런 거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좀 초등학교 때 부분이 많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1, 중2 이 두 군데 활용이 있죠. 원래는 세 개 있었는데 지금 이게 지금 1차 방식 활용, 중2 때 보면 원래 1차 부등식 활용, 거기다가 연립 방정식 활용, 이렇게 함수 활용 빼고 이 세 개가 지금 같은 구성이야, 내용 자체가. 응? 근데 부등식 활용은 조금 쉬운 편이고 방정식 활용도 좀 어렵거든. 그 방정식 활용이 어려운 이유를 이제 너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요게 어려워도 하나만 얘기할게. 너희가 고등학교까지 가져가는 거는 몇 개 없어, 실제로.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제 말은. 너무 어려운 것까지 하는 거는 시험 대비 들어가서 하세요. 너무 어려운 거는. 그래서 추천하는 건 그거야.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유형들은 풀어보는 건 되게 중요해. 알았지? 그래서 유형들을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검색을 하고 풀어보되, 그 지엽적인 문제들이 몇 개 있어. 응?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 뭐 배 문제 이런 거, 아니면 뭐 기차 문제? 그것도 어렵다고 하던데, 아이들. 의자 문제 이런 거, 뭐 텐트 문제라고도 하고 과부족 문제라고도 하는데, 뭐 증감 문제 이런 것들, 그럼 비율 관련된 문제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이제 시험 때 가서 좀 더 어려운 거 하시고, 고등학교 때 필요한 건 여기에 들어가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 예를 들어 원가 문제를 너희가 많이 어려워하는데, 원가는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열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수열. 그게 수능에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너희가 이제 금리, 이자, 이율 이런 거 실제로 살면서 우리가 그런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 너희가 좀 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내신에 들어오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퍼센트 관련된 이야기, 비율,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고 나서 안 배우는데 계속 나와, 대학 갈 때까지. 그래서 비율 관련된 것들은 한 번쯤은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만 선생님이 찝어서 얘기해 줄 테니까 그런 것들은 내가 이번 중1 때 완전히 공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중1, 중2 때 계속 나오는 이런 유형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뭐 설사 내가 중1 때 너무 활용이 어려워서 못했다 하더라도 중2 때 가고 또 이제 나이가 또 들잖아. 원래 이게 이런 말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잘하게 돼. 어? 이해가 잘 돼.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수능 시험 같은 재수생들 같은 경우엔 고3 때는 잘 못 보던 애들이 재수하거나 삼수하거나 이럴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이 국어 실력이 더 올라가요. 문장 해석력이 올라간다고요. 왜냐면 너희가 사회적인 어떤 이슈나 이런 거에 관심이 없지, 지금. 그지? 근데 여러 가지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거든, 나이를 먹게 되면. 근데 뉴스 잘 안 보잖아, 그지? 근데 엄마 아빠들은 뉴스 잘 챙겨 보시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너희가 점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도 듣게 되거든. 그러면서 어떤 언어 능력이나 어떤 문해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국어나 영어 이런 것들도 독해 능력도 애들이 많이 올라가, 재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비해 보면 불과 몇 개월 차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좀 약간 언어력이 내가 조금 아직 뒷받침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너희 막 그럼 논술학원 다니고 그러잖아, 그지?
근데 그런 것도 분명히 도움은 되겠지만 자연스럽게 올라갈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도 있으니까 중2 때 내가 근데 너무 많이 해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들은 좀 약간 뒀다가 중2 때 다시 해도 된다는 거. 알겠죠? 하지만 내가 아주 중요해. 이건 외워주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그건 해주시면 좀 쉽게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알겠죠? 몇몇 개 공략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 활용으로 들어가면 모든 교재에 뭐라 써 있냐면 1번 식을 세운다. 미지수를 잡는다. 2번 식을 세운다. 3번 식을 푼다. 4번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모든 책에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방정식 활용하면 요 말이 중1, 중2, 중3 뭐 다 똑같아. 아무런 도움이 안 되지 그게. 그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대로 재해석한 방법을 여기다 써놨습니다. 알겠죠? 나름대로 그나마 줄 수 있는 팁. 선생님이 봤을 때 선생님 조카들도 있었고 선생님 고등수학을 하고 있지만 조카들도 맨날 1차 방식 활용만 오면 막 그냥 뭐 삼촌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이 수년간 그래도 조카들 봐주고 우리 학생들도 학원 학생들도 좀 봐주면서 이러면 좋겠다 싶었던 것도 써놨으니까 잘 봐보세요. 자, 먼저 활용을 볼 때는요 너무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문장 구조가 있으면 그 문장 구조를 전체적인 이게 무슨 내용이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가 전체적인 게 그래서 나한테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이런 걸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지? 너희가 요새 듣는 훈련이 잘 안 되잖아. 요새 MZ세대가 잘 안 들어. 선생님 말을 잘 안 듣고 엄마 말을 잘 안 듣고 남의 말을 잘 안 들어. 자기 말만 해 자꾸.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고등학생들은 되게 재밌는 게 만나잖아 서로? 서로 막 대화하지.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하고 싶은 말 막 하다가 안녕 하고 헤어져 이렇게. 실제로 선생님 많이 봤어 그거. 응?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이제 듣는 연습이 안 되는 거야. 듣는 연습이 진짜 중요해. 그리고 잘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응? 그래서 문장을 먼저 빨리 읽고 이게 나한테 어떤 말 하고 싶은 거야 라는 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알겠죠? 응? 그게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걸 뭐 아이들마다 다 달라, 그건 진짜. 그거는 선생님이 평범하게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문제를 빨리 한번 읽어준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문제를 읽으면서 미지수를 잡아야 되는데, 어떤 걸로 잡을까? 이게 참 힘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쉬운 문제들, 앞에 있는 쭉 기본적인 문제들은 대부분 마지막에 구하시오 하는 거 있지, 그지? 그런 것들이 대부분 미지수긴 하다. 하지만 100% 걔들은 아니야. 알겠지? 그럼 대부분 어디 있냐? 이런 것들은 문장 구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아 내가 x를 얘로 잡아야겠다. 하지만 답은 x가 아닌 거지. 뭐 예를 들어 2x 플러스 3이 답일 수 있는 거야. 응?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연속되는 수가 있다. 연속되는 수. 연속되는 수 하면 우리가 n 플러스 1 또는 x 플러스 1 그러잖아? 그럼 하나는 큰 수고 하나는 작은 수지. 본인이 그러면 큰 수를 x로 잡을지 작은 수를 x로 잡을지 이걸 잘 설정해야 되거든. 알겠니? 근데 내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무조건 작은 수를 x로 잡았어. 그럼 큰 수는 x 플러스 1이겠지. 연속되는 수니까. 그럼 두 수 중에 내가 x를 구했다? 그럼 x는 뭐 구한 거야? 작은 수로 x를 구한 건데 문제는 큰 수를 구하시오.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해? 검토가 필요한 거야. 알겠지? 이런 거 잘 생각하시면서 미지수를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 묻는 걸 잡으시면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선생님이 너희들 활용하는 거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문해력도 필요하고 다 좋은데 자, 식 구성할 때 너희가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총합, 총금액, 총거리가 몇이었다. 총시간이 몇이다. 이 합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걸 너무 그냥 가볍게 지나가. 총 몇이다 이거는 식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총합에 관한 식을 우선으로 세우는 걸 추천을 합니다. 반드시 100%는 없어. 하지만 이건 최소한 90% 이상은 맞아. 알겠지? 그래서 해보니까 선생님 유형들 다 너희들 그동안 수업하면서 너희 유형들 엄청 많이 봤잖아 선생님.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총합에 관한 건 중1, 중2 할 거 없이 다 무조건 식에 대한 우선적으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자, 또 하나 요건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푸는지 몰라. 왜? 문장 구조를 이해하다 보면 너희가 그냥 이게 하나의 무슨 이야기인 줄 알고 그냥 쭉 있는데 너희는 지금 문제를 푸는 거잖니? 문제? 됐어요? 문제를 푼다는 건 어떤 로직이 있다는 거야. 출제하는 사람도 어떤 로직에 맞춰서 문제 출제할 수밖에 없거든? 그럼 그 로직이 바로 뭐냐? 우린
방정식 활용을 하는 거잖아. 그지? 방정식 활용은 등호가 있잖아. 방정식. 등식이니까. 등호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왼쪽에 있는 좌변과 오른쪽에 있는 우변이 어때야 돼? 반드시 같아져야 한다는 거야. 그럼 문제 출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다른 것들을 비교하게 만들겠지. 알겠니? 누가 누가의 2배 하고 나서 3을 더해야지만 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응? 정말 직접적으로 어떻게 같아진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완전 서로 다른 두 개. 왜? 나는 시속 10km로, 시속 5km? 5km로 가고 있어. 근데 얘는 시속 2km로 가고 있어. 다르지 벌써. 다름이 느껴지지. 그지? 그 둘을 같게 만드는 게 포인트야. 그럼 상황 두 개를 정리해 놓고 어떻게 하면 같아지지? 얘 빠르대. 이런 표현들. 빠르대. 그럼 이런 것들을 외울 수밖에 없어, 우리가. 왜? 빠르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쓰지 일상생활에 빠르다는 거는 시간이 뭐하다? 작다는 거야, 시간이. 너 빨리 왔네. 그러지. 너는 시간을 작게 썼네. 이런 일상적인 표현을 안 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거야. 수학적인 표현들이 있거든, 이렇게. 응? 수식을 만들기 위한 표현들은 몇몇 개들은 너희가 뭐 잘 이해 안 된다, 아직. 그러면 외워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한다? 두 개의 내용을 같도록 만든다. 이게 포인트야. 다른 걸 같도록, 알겠지? 그래서 비교되거나 차이가 나는 두 가지의 내용을 같도록 만들어낸다 라는 게 방정식 활용의 포인트예요. 알겠죠? 왜? 등식을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등식. 등호 있는 식. 됐죠? 그 다음에 이건 진짜인데 선생님이 활용을 아무리 문제 풀어도, 응? 활용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전 활용 진짜 못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친구가 있어. 근데 책을 많이 읽어서 문해력도 좋은 거고 좋기도 하고 국어 시험도 잘 보는데 왜 우리 애는 자꾸 왜 활용이 힘들까요? 왜 그러냐면 문자에 대한 인식이 적어서 그래. 이게 바로 선생님이 말하는 문자병이야. 소위 말하는 문자병. 문자를 받아들일 때 속력 하면 속력이구나 바로 연상이 되는데 속력은 뭐야? 시간분의 거리지. 그지? 만약 시간이 x고 거리가 3이면 x분의 3이라고 쓰잖아. 그러면 속력을. 그지? 그럼 x분의 3 속력 어색한 거야 이게. 나는 보통 우리가 속력이 3km/s다 하면 이해돼. 얘가 3km/s로 가네. 시간당 3km 가는구나. 이게 이해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갑자기 시간이 x분의 5 아니면 속력이 x분의 2 이런 식으로 문자나 분수로 표현이 돼. 그럼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야. 난 x분의 2 속력으로 갔대. x분의 2?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활용이 힘든 친구들은 반드시 문자나 식 옆에다가 그 문자가 뜻하는 어떤 내용인지를 한글로 반드시 써야 돼, 얘들아. 너무 귀찮지 이거, 그지? 나도 이해는 해, 귀찮은 거는. 근데 본인이 어떤 친구는 이걸 읽고 자연스럽게 식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그건 정말 다 달라, 학생마다. 근데 난 진짜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쟤는 읽자마자 다 풀어. 너무 부러워. 나도 잘하고 싶어. 그러면 이걸 반드시 하세요. 응? 그 친구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 선생님 보기에는. 알겠지? 반드시 문자나 식 옆에 내가 어떤 식을 만든 건지, 거리식인지 아니면 총 금액에 대한 식인지. 왜냐면 등호가 있으니까 오른쪽과 왼쪽에 같은 내용이 와야 되거든. 여기 참 재밌는 게 보면은 여기에는 거리식을 써놓고 여기에는 속력이 오거나 갑자기 시간이 왔는데 이상한 걸 못 느껴. 왜 그럴까? 본인이 문자에 대한 적응력이 늦은 거야, 아직. 어색한 거지, 알겠지? 그럼 여긴 거리면 당연히 뭐가 와야 돼? 거리에 대한 내용이 와야지, 알겠지? 요걸 맞춘다는 걸 자꾸 생각을 못 해요. 우리는 로직을 짜 있는 어떤 식을 만드는 거지, 너희 스스로 오히려 그냥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 아니야, 알겠지? 그 되도록이면 너희가 진짜 내가 진짜 이 상황에 놓여져 있다. 약간 이 안에 좀 내용에 내가 좀 심취해 있는 것도 도움이 되죠.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거리면 거리식, 시간이면 시간식, 알겠어요? 총 금액이면 금액에 대한 식인지 반드시 한글로 쓰세요.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지 마. 아예 없어. 아니면 본인이 문해력이 너무너무너무 좋던가. 읽자마자 훅 식이 나온 친구 있거든, 진짜로. 알겠니?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이 봤더니 이건 무조건이다. 안 되는 친구들. 되는 친구는 하시고요. 알았죠?
확실히 이건 좀 잡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나 아까 얘기했지. 내가 진짜 이걸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참 좋은데 쉽지는 않죠, 그게. 그죠? 우리가 연기. 어? 액팅을 하듯이 뭔가 내가 진짜 이 안에서 3km 뛰다가 걷는데 갑자기. 그럼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 내가 뛰다가 걷는 거 상상을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뭔가 변하는 게 느껴지거든. 그러면 그 변하는 게 시기 바뀐다는 얘기거든. 어? 얘기했지. 두 개의 다른 내용을 같게 만든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달라지는 그 포인트가 있다고. 뛰다가 걷다가 이런 거, 그지? 어? 갈 때는 가다가 10분 쉬었다가 또 가다가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하는 포인트가 생겨. 알겠니? 그 포인트를 내가 이해하려면 직접 내가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그림을 많이 그리라고 하죠. 응? 특히 농도 같은 거, 거리 시간 속력 같은 거는 그림을 그리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죠? 이 그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것도 지정해 드릴게요. 거리 시간 속력과 우리 농약물 관련된 이야기 우리 문자식 때 했죠? 선생님 그런 설명들 안 할 거예요. 오늘은요. 문제만 쫙 풀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 미지수가 답이 아닌 경우 있으니 반드시 구하라는 것을 확인하면 검토한다. 아까 얘기했죠? 연속된 수 같은 경우엔 내가 작은 수를 x수 잡은 건데 큰 수 물을 수 있다고 이런 거 됐지? 제발 이거 조심하시고 문제를 지금부터 진행을 할게요. 됐죠? 유형별로 볼 거라서 선생님이 이 유형들을 다 소개하려면 웬만한 건 다 놨어. 유형은 알겠지? 물론 심한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문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게 내려면 끝도 없어. 이건 그렇잖아. 아니 소금물 문제에서도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있다 한다면 시작해서 물을 부었다가 증발을 시켰다가 다시 맹물을 부었다가 또 증발을 시켰다가 물을 퍼 버렸다가 이렇게 반복적인 걸 할 수가 있잖아. 그럼 문제 어려운 거는 만드는 건 수천 수억 가지야. 알겠니? 그런 유형 하나하나를 공부해서 외워서 풀 수는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알겠니?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틀을 잡는데 너희는 초점을 먼저 둬야 되는 거야. 활용은. 알겠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좀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도전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설정을 하시고 선생님이 여기 써준 문제에 준 이 유형들만은 반드시 익히시면 최소한 내가 1차 방식 활용해서 엄청나게 못한다 이런 생각은 안 들 거예요. 좀 그래도 괜찮구나.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연산은 안 할 거고요. 식만 잡고 바로 넘어갈게요. 알겠죠? 연산들은 제가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답만 옆에다 체크해 놓고 혼자 계산하신 다음에 답 체크. 아니면 선생님이 나중에 교재 쭉 줄 때 답 붙어 나갈 거야. 그럼 교재 답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 체크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자, 이제 수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유형은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 수 하면은 우리 앞에서 문자식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자릿수냐 아니면 자릿수가 포함된 거냐 자릿수 포함이 안 된 거냐. 그거는 수냐 숫자냐. 요 표현 기억나죠? 수는 자릿수가 표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숫자는 자릿수 표현이 안 된 거죠. 됐어요? 결국에는 324 하면 3 곱하기 100 2 곱하기 10 더해주고 4 곱하기 1. 1은 왜 쓰냐면 1의 자리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알겠지? 응? 됐어요? 그 다음에는 숫자로 말하면 324는 3, 2,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 미지수 잡을 때는 문자로 잡을 테니까 x, y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뭔가 곱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 그지? 곱해놓은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뭐 너희가 나름대로 그냥 x, y 써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10의 자리에는 내가 x를 넣어야지. 왜냐면 1의 자리에는 y를 넣어야지 숫자를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봅시다. 1의 자리 숫자가 7인 뭐라고요? 1의 자리 숫자 7이래.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릿수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의 자리랑 10의 자리. 그지? 얘가 7이라고 했어요. 됐죠? 이때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과 3배가 같다고 한다. 이때 이 자연수는 그렇지. 이 자연수를 물었으니까 이게 10의 자리만 누군지 알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모르는 걸 뭐 x로 잡아주면 되는데 x 곱하기 7이 아니고 얘는 뭐다? 수 표현하면 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수는 어떻게 표현해? 10x 플러스 7로 표현돼야지. 10 곱하기 x 더하기 7 곱하기 1. 10 곱하기 x 더하기 7 곱하기 1. 이렇게 됐죠? x 곱하기 10인 거지 한마디로. 12자리니까 이거. 자, 이렇게 수 표현이고 숫자 표현은 어떻게 읽어줘? 숫자는 x랑 7. 이렇게 읽어주는 거 연습해 주시고 됐죠? 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말이 이제 식을 생성해 주는 말이잖아요. 그죠? 특별히 아직 처음에 어려운 게 없죠. 됐죠? 자, 그러면 1의 자리 숫자가 7이고 두 자리 숫자에 있는 자연수가 있다고 했고 다시 천천히 읽으면서 이 자연수는 그죠? 이 자연수는 각 자리의 숫자 보이지? 숫자의
합과 합의 3배와 같다. 이 자연수는 누구예요? 이 는이 같다의 뜻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이렇다. 서로 다르면 같게 만든다. 됐어요? 그리고 이 자연수를 어떻게 표현한다고? 10x 플러스 7. 10x 플러스 7. 됐죠? 같아져야 돼, 두 개는. 어떻게? 각 자리의 숫자, x랑 7. 합의. 자, 이런 것들. x 플러스 7. 의니까 이거를 실수로 그냥 의니까 곱해야지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거. 너희들 나중에 고등학생 되면 선생님이 이거 진짜 많이 시키거든? 말로 표현하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뭐야? 이게 말하면 말로 시켜, 선생님이. 일부러. 얘는 제곱의 합. 이렇게. 제곱의 합. 합의 제곱, 제곱의 합. 이런 말들. 합의 제곱 뭐야? 합의 제곱. 제곱의 합. 다르지? 그지? 이 표현들, 이거 너희들 고3까지 보게 돼. 진짜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말은. 그걸 너희가 중1, 중2 때 이렇게 보이게 돼, 한 번씩은. 근데 까먹고 있는 거지, 고등학생 되면. 알겠니? 이런 표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제곱의 합, 합의 제곱, 역수의 합. 이런 말들. 됐어요? 그러면 x 플러스 7, 각 숫자의 합에 가로치고 3 곱한 거와 같다.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것이죠. 됐습니까? 어렵진 않죠. 그죠? 얘는 그러면 요거 풀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얘 정답이 27로 돼 있대요. 27. 계산하시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5의 배수. 뭐? 5의 배수. 어려운 거, 좀 두 번째 거 좀 어려운 거 나서 잘 봐. 쉬운 것만 하진 않아. 자, 5의 배수를 했어. 그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소인수분해 할 때 배수 판별법 분명히 알려드렸죠? 앞에 있는 내용 다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모든 수학은 원래 연계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소인수분해. 이렇게. 응? 됐어요? 5의 배수인 세 자리 자연수가 x래요. 갑자기 x에 써버렸어, 문자를. 그지? 됐죠? 그러면 x에서 297을 빼면 x의 자릿수를 거꾸로 배열한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된다. 갑자기 뭔가 멍해지지. 여기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그지? 빨리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4일 때 x의 10의 자리 숫자를 구하라. 결국 뭐야? 얘는 x라는 숫자가 이미 있다고 알려준 거니까 너 당황하면 안 돼. 나는 항상 x를 미울수로 썼는데 이거 어떻게? 그지? 그럼 다른 문자 써야죠. x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지금. 몇 자리 자연수? 세 자리의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세 자리 이렇게. 세 자리 자연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묻는 건 뭐야? x의 10의 자리 숫자가 보니까 됐지? 나는 여기서 a, b, c로 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a, b, c로 냈잖아. 그럼 난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를 어떻게 넣을 수 있어? 수를? x는 얘가 100의 자리지? 그러면 100 a 곱하기 100 a 곱하기 100의 자리 10의 자리는 b지? b 곱하기 10의 자리 c 곱하기 1의 자리. 됐죠? 그래서 얘는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죠? 이렇게 잡아두신 겁니다. 자, 다시 읽으세요. 처음부터. 그다음 어떻게? x에서 297을 빼면 이게 바로 x죠? 290 빼면 쓰세요. 그러면 100a 플러스 10b 플러스 c에서 뭘 빼? 297을 뺀다면 이거잖아요. 그죠? x의 자리 숫자를 거꾸로 배열한 세 자리의 자연수가 된다. 거꾸로 배열하래. 그럼 거꾸로 c, b, a. 됐죠? 거꾸로 배열했죠? 얘가 된다. 이 수가 된다 이거잖아. 그지? 얘는 100c 플러스 10b 플러스 a.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좀 어려운 거라서 좀 풀어볼게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14일 때란 말이 또 있지. 그지? 됐어요? 각 자리 숫자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4가 되었다. 얘기요. 시간 더 있는 거죠, 지금요. 가끔 시간 문제 이런 게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 x의 12자리 숫자를 구하라. 이거야, 지금. 이렇게 준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면 잊고 있는 게 있어. 뭐 잊고 있어? 5의 배수였다는 거. 명심해야 돼. 5의 배수였다는 거. 갑자기 여기서 이게 뭐야? 당황한다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쓰니 있는 거야. A급이나 이제 가면 이런 게 있어요. 5의 배수? 어떻게 5의 배수? 갑자기 이런다고? 자, 5의 배수 판별법 뭐예요? 여기서 이걸 써도 얘를 모르면 못 푸는 거야, 문제를 이제. 알겠니? 이렇게 해서 앞에 게 자꾸 까먹고 있잖아? 빨리 가서 공부해야지. 배수 판별법.
5의 배수뿐만 아니고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최소한 이 6개, 5개의 배수는 확실하게 좀 머릿속에, 알겠죠? 집어넣으세요.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어려운 거 아니잖아. 1의 자리가 숫자가 0 또는 5로 돼 있죠. 그죠? 맞잖아요. 그럼 봐봐. 이런 C라는 숫자가 현재 지금 5의 배수, ABC라는 숫자 X. 얘가 뭐였단 얘기야? 5 아니면 0이었단 이야기야. 됐어요? 근데 봐봐. 얘들을 역순으로 배열했잖아. 이때 C가 될 수 있는 숫자가 그럼 또 5 아니면 0이란 얘기인데 문제에서 보면 뭐랬어? 얘를 거꾸로 배열한 세 자리라고 했잖아. 즉 0은 아니라는 거지. 왜 0이면 세 자리가 안 되니까. 돼요? 0은 지워주고 두고 5만 된다. 됐어요? 5만 된다는 걸 너희가 찾아줘야 돼 이걸. 아, 너 확실히 너 5구나 C가 지금. 됐어요? C가 확실히 5구나. 여기 있는 C가 뭐라고? 5구나. 여기 있는 C가 뭐라고? 5구나. 여기 있는 C가 뭐라고? 5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됐어요? 됐죠? 그럼 얘는 약간 연립방 정식 구조 띄고 있긴 한데 일단 너희가 중2 때 배운 거지만 이건 정말 심한 문제 가면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서 너희가 대입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 100A잖아 여기. 100A니까 A를 넘겨. 그러면 99A. 됐죠? 그러면 10B 있잖아 10B. 여기는 10B 있잖아. 10B는 사라진다 이렇게. 됐어? 사라진다. 그 다음에 여기 5 있지. 그럼 얘는 몇이야? 마이너스 292가 되고요. 얘는 5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됐어요? 500이 되죠 여기가. 그럼 넘기시면 몇이에요 이제 여기가? 99A는 보이지? 792 이렇게 됐어요? 됐잖아. 얘들아 이걸 중2 때면 연립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왜? 연립방식은 맞긴 맞는데 미지수가 이런 식으로 두 개로 돼 있어서 얘들을 소거법이나 대입법을 쓰게 돼 있다고. 알겠니? 근데 연립방식 맞지만 너희가 뭘 배웠다고 지금? 대입이란 걸 배웠기 때문에 일부러 문자 두 개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중인에도 낼 수 있도록. 그 A를 구한다면 여기다 뭐? A는 A 플러스 B는 몇이야? 14에서 5 뺐으니까 9잖아. 이렇게 A만 대입하면 되게. 알겠니? 됐어요?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풀면 정답이 뭐가 나오냐면 B가 1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계산할 수 있죠? 자 됐죠 여기까지? 이렇게 식을 세울 때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도 식을 세우게 할 수 있다. 참고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지금 당장 안 돼. 그럼 왜 안 될까? 5의 배수 몰랐다. 그럼 너희는 1차 방식 활용이 어려운 게 아니야. 뭐 내가 지금 앞에 있는 배수 판별을 까먹은 거잖아. 빨리 그 개념을 공부해야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뭔 개념이 빠졌나 보시면 돼. 수표는 잘 됐다. 근데 배수도 알고 있었다. 안 된다? 그러면 좀 천천히. 나중에 해도 돼 이건. 알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갈게요. 풀 게 아주 많아요. 빨리 갈게요.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있어요. 연속하는 수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잡아요? 보통 n, 그 다음에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왜? 자연수의 정의가 뭐야? 1씩 더해가는 수지. 이게 연속하는 수거든. 됐어요? 그러면 자, 잘 봐봐. n 플러스가 있을 때 얘들을 n 마이너스 1로 잡을 줄도 알아야지.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됐죠? 왜? 이 수가 최소한 n이 뭐여야 돼? n 마이너스 잡으려면. 자연수라고 했으면 n은 2 이상이다. 이런 표현도 쓸 줄 알아야 돼요. 1이면 얘가 0이 되잖아. 그럼 자연수가 아니잖아. 알겠니? 됐어요? 이런 표현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n-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적으로 연속하는 수고요. 짝수나 홀수 어떻게 할까? 짝수나 홀수. 짝수, 홀수. 어떻게 할까요? 이게 고등학교 때는 정해져 있어요. 푸는 방법이. 어떻게? 짝수란 표현은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한 2의 배수야. 즉 2의 배수 이퀄 짝수. 맞지? 됐어요? 여러분 0도 짝수예요. 정수니까. 이제 0도 짝수입니다. 그게 정의가 된 거예요. 0이 짝수예요.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약수의 총합은 항상 몇이야? 0이랬지? 약수는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어요. 이제 그거 잊지 마세요. 아직 초등학교의 마인드가 머릿속에 있을 거야. 그걸 빨리 빼야 돼. 알겠지? 약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있어요. 정수 마찬가지고 짝수도 그래서 뭐야? 0도 짝수입니다. 정수까지 포함시키는 겁니다. 원래. 됐죠? 그러면 n이 있으면 여기다 2배를 한다고. 2의 배수니까 이걸 짝수란 표현으로 쓰는 거야. 짝수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홀수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홀수는 짝수에서 우린 바로 앞수 또는 바로 뒷수 1을 더한 수 또는 1을 뺀 수 이걸 홀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듭 제곱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이거 그지? 반드시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 활용 문제 풀 때는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주로 한다는 거야. 고등학교는 무조건 고등 때 무조건 이거고 근데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게 됩니다. 이건 이 표현들은. 그 다음에 여기서 활용을 할 때는 연속하는 세 짝수가 있잖아. 그럼 하나를 n으로 잡아. 됐죠? 그럼 또 하나는 n 플러스 2. 왜? 연속되면 짝수 홀수 짝수 홀수잖아. 그지? 됐죠? 그 다음에 하나를 빼는 게 더 편해 항상. 됐지? 근데 우리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를 항상 우리는 미지수로 잡을 수밖에 없겠지? 됐어? 봐봐. 세 짝수 중 가장 작은 수는? 그럼 내가 뭐 한 거야? 가운데 수니까 가장 작은 수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n을 구하면 답이 아닌 거지. 그지? 근데 때로는 이게 좋다고 막 외운 친구들 n 플러스 2 그러면은 내가 얘를 n은 짝수라고 내가 설정을 했어. 그럼 얘는 짝수잖아. 근데 홀수는요? 홀수라고 설정하면 얘가 뭐가 돼? n이 홀수다 이렇게 설정해버리면 n도 홀수고 n 플러스 2도 홀수고 n 마이너스 2도 홀수야. 아니 이거 같은데 이게 짝수 홀수예요? 왜? 내 n을 홀수라고 잡았으니까. 알겠죠? 활용 풀 때 이렇게 풀죠 보통. 위로 풀어도 돼요? 됩니다. 답은 똑같이 나와요. 됐어요? 대신 답이 뭐야? n이 아니야 절대는 2n이나 2n 마이너스 2n 플러스이겠지. 그거를 조심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처음에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 맨 마지막에 뭐였어? 세 짝수는 가장 작은 수를 했잖아. 누구? 얘. 그러면 이렇게 잡는 거지. 가장 작은 수는 n. 그 다음에 난 n 플러스 2, n 플러스 4 이렇게 잡아도 좋아요. 왜? 얘는 n이 답이잖아 이제 그러면. 알겠어? 요거를 너희가 이해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너희가 실수를 하고 안 하고. 난 실수가 많다. 그럼 이렇게 잡으세요 제발. 무조건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왜? 가장 작은 수 구하랬으니까.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 요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잡습니다. 왜? 더하면 숫자가 사라져서 계산이 편하거든. 알겠니? 딱 그 이유야. 얘는 뭐가 좋아? n이 바로 답이야. 가장 작은 수니까. 큰 수였으면 n이 큰 수였겠지. 제일 큰 수로. 됐어? 그럼 n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세 짝수야. 48이다. 쉽죠, 이거는요? n 48이다. 이렇게 해서 n 값을 구하시면 되겠죠. 됐죠, 여기까지? 정답은요, n 값이 잘못 봤습니다. 14. 4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가 있대요. 가장 작은 수의 3배는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4가 크다. 뭔 소리야? 처음에 읽으면 뭔 소리야? 이런다고. 알겠지? 당황하잖아, 그지?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처음 가는 장소 가도 어딘지 모르잖아, 여기가, 그지?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 모르겠고, 그지? 출구 어디에, 화장실 어디에 묻잖아, 맨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처음 딱 이게 읽으면, 적응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린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걸 선생님이 빨리 한번 읽고 또 천천히 읽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가장 작은 수는 했네. 가장 작은 수. 다시 보자. 그러면 연속하는 세 자연수를 했어? 가장 작은 수가 할 거지? 난 가장 작은 수를 그러면 x로 잡아야지. 이럴 수 있겠지, 그지? 연속한 됐어.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잡았죠, 이렇게? 자, 이때 가장 작은 수의 3배는 x의 3배, 3x는 됐죠? 나머지 두 수의 합보다 나머지 두 수, x 플러스 1, x 플러스 더한 거보다 4가 크다. 누가 크다는 거야, 이거 지금? x가 크다는 거, 3x가 크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지? 얘가 더 크다야, 지금. 이거잖아, 원래대로 하면. 같도록 만드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니까? 그럼 큰 수를 작게 만들던가. 즉, 얘한테 어떻게? 4가 크니까 4를 빼주던가. 아니면 작은 수에 4를 더해주던가. 둘 중에 하나의 액션을 취해야 같도록 만들지. 알겠지? 우린 같도록 만드는 게 포인트라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내가 여기다가 그냥 4를 더할래, 선생님? 그러면 같아지는 거지, 여기다 4를 더하면. 됐죠? 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쉬운 걸로 빨리 적응을 해야 돼. 뭐, 내가 같도록 만드는 거구나, 지금. 됐지? 처음에 이야기에서 내가 부동을 사용해서 얘가 크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같아지지? 이걸 설정하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n은 몇이다? 7이 나옵니다. 여기 가장 작은 수는 7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5번 갈게요. 이번엔 총합. 아직까지 기본적인 것들이야. 사실 파란색으로 해놓은 건 여기다가 좀 쉬운 것들.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알겠지? 빨간색으로 바뀌면 좀 어렵다. 유형별로 공략법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어렵지 않아도 유형별로 공략법이 있는 것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총합 관련된 것들. 총합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식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식으로. 자, 그러면 아인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앵무새와 고양이 총 15마리가 있다. 됐어요? 아, 15마리가 있다고? 자, 앵무새와 고양이 다리 수의 합 총 다 같은 말이잖아. 그지? 됐어요? 둘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의 식이 될 거야. 그러니까. 됐어? 46일 때 앵무새는 몇 마리인가? 나 뭐 하고 싶어 그러면? 맨 마지막에 묻는 X를 앵무새. 됐어? 이때는 아까까지는 그냥 간단한 수술이었으니까 상관없지만 지금부터는 뭐 X를 딱 쓴 다음에 뭐라 쓴다고? X는 마리. 몇 마리. 제발. 앵무새 마리. 이렇게 좀 써놓으라고. 내가 지금 뭘 쓴 건지. 알겠지? 아, 위에는 숫자니까 다 상관없는데 크게 수였으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뭔가 지칭하잖아. 대명사처럼. 그지? 됐어요? 얘는 X 마리. 오케이. X는 마리수구나. 마리수. 됐죠? 그러면 마리수에 대한 식으로 세울까? 아니면 내가 총에 맞춰서 세울까? 이거잖아. 그지? 됐어요? 그럼 봐봐. 앵무새와 고양이가 총 15마리. 여기서 이제 중1 때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게 있죠. 원래는 이제 중2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 얘들아. 진짜 중2 때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와. 어디서? 연립방정식에서 얘가 똑같이 나와. 알겠니? 연립방정식의 차이 뭐냐면 밀수가 2개 잡는 거야. 이렇게 x, y. 그럼 재밌는 건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나와. 토자는 안 바뀌고. 그럼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그러면 난리가 나겠대. 앵무새는 x, 고양이는 y. 이렇게. 됐니? 근데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지? 너희 이렇게 하면 안 돼. 특히 서술형 같은 거 있어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걸 연습해야지. 전체 수에서 x를 뺀 게 고양이 수. 이런 느낌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아, 요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알겠지? 전체에서, 됐죠? 뭐, x를 뺀다. 그게 나머지 수. 이런 식으로. 나머지 길이. 이런 식으로. 나머지, 반대. 이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전체 길이가 10이래요. 내가 일정 부분을 자르겠다. x를 자르겠다. 남은 게 뭐야? 10이었잖아. 10-x. 이렇게. 됐어요? 전체 100개 있었어. 내가 여기서 몇 개를 가져갈게. 나머지 뭐야? 100-x. 이렇게. 알겠지? 전체 마이너스 x. 이거 습관처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응? 둘레가 너희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거. 둘레가 40인 직사각형 이 가로가 x이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저처럼 이해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림 그려야 돼. 안 그리면 안 돼. 둘레 어떻게 해, 선생님이? 이렇게 잘라서 가로, 세로 더한 거에 2배. 이렇게 연습하랬잖아. 알겠니? 가로 2개, 세로 2개 하지 말고.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전체 40이니까 빨리 반을 나눠. 그러면 가로, 세로의 합이 몇이야? 20. 가로, 세로 합 20. 가로 x. 세로는 뭐야? 그럼 세로는 20-x. 이렇게 하는 거. 알겠죠? 이 연습들 좀 잘 해주세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갑니다. 얘는 x마리. 고양이 몇 마리 있어? 고양이는 15마리 중에 x마리가 빠지니까 15-x요. 이렇게. 됐어요? 나도 여기 쉬운 거 알아. 근데 여기 너희가 천천히 여기부터 잡지 않으면 어려운 거 할 때 자꾸 부담된다고. 알겠지? 자, 이때 앵무새와 고양이의 다리수 총합. 이제 얘를 썼으니까 얘밖에 안 남았지? 총합이 46개를 만들 거야. 이게 뭐야? 옆에 써. 뭐? 다리수, 다리 개수. 한글로 쓰라고 이렇게. 46이 뭘 말하는지. 그러면 여기다가 x라고 그냥 쓰면 해요? 안 돼요? 안 되죠? 앵무새는 다리가 몇 개 있어? 2개 있죠? 날개도 다리인가? 아니죠. 날개 다리가. 그러면 2x. 됐어요? 그 다음에 뭐? 여기는 15-x인데 고양이가 뭐야? 고양이는 다리가 4개잖아. 그지? 그러면 더하기 4 곱하기 15-x.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7마리래요. 7마리. 7마리. 앵무새 7마리. 자, 풀어보세요. 자, 6번 볼게요. 6번. 저금통에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합해서 20개, 합해서 20개. 됐지? 요 체크 포인트고. 저금통에 들어있는 동전의 전체 금액이, 전체 금액 또 있네? 2개 또 있네? 7,200원. 얘는 금액, 얘는 개수. 다르지?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했네? X개. X개. 뭐? 100원짜리 동전 개수.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거. 100원짜리 동전과 500원짜리 동전 합해서 20개. 이거 왜 있어? 아, 얘는 500원짜리 동전 개수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 개수는 몇 개? 20-X개. 개수. 됐지? 전체 금액 7,200. 전체 금액에 대한 식. 뭐라 쓰나 옆에? 총 금액. 총 금액. 금액이야, 금액. 여기 뭐 와야 돼? 금액씩만 와야 돼. 개수 오면 안 돼. 맞지? 자, 그러면 여기는 X개니까 X개. 100원짜리가 X개. 금액은 얼마야? 자, 안 돼? 100원이 한 개 100원. 두 개 100원 곱하기 2. 세 개 100원 곱하기 3. 이렇게. 됐지? 그러면 X개면 100원 곱하기 X. 100X. 그 다음에 더하기 500원짜리가 몇 개? 20-X개. 500 곱하기 20-X개. 그러면 500원짜리 금액 확인. 100원짜리 금액, 500원짜리 금액 총 합이 총 금액인 7,200. 얘도 금액 맞지? 금액 확인해줘. 금액, 여기도 금액. 얘는 100원짜리 금액, 얘는 500원짜리 금액. 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한국어 쓰라고 제발 좀. 그럼 금액 맞잖아. 오케이, 됐다 이제. 됐지? 얘 풀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또 7개래요. 답이 다 7이야 왜? 됐죠? 6번도 7. 됐죠? 다음 갑니다. 7번. 근데 나이.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는, 나이에 대한 문제는 너희가 이게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뭘 기억하면 되냐면, 나이는요, 아빠가 10년 후에 나이가 있으면, 나는 안 늙나? 같이 늙지? 그런 것만 실수 안 하면 돼. 아빠가, 10살이 더 나이를 들었어. 근데 나는 아직도 내 나이인 채인가? 아니잖아.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런 거, 그런 시제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아버지와 아들 나이의 합은 62세. 합. 62세. 5년 후 아버지 나이는 아들 나이의 2배가 된다고 한다. 현재 아들의 나이를 구하시오. X. X 뭐라고? 아들 나이. 아나이. 됐죠? 됐죠?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이거.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의 합은 62세. 뭘 할 수 있어, 여기서? 아까 전체 마이너스 X. 그지? 아버지 나이를 알 수 있지. 아버지 나이는 뭔데? 전체 62 마이너스 X. 그럼 뭐? 아나이 하면 안 되는 미안해. 아들 나이? 뭔가 프랑스 같지? 아들 나이? 언덕 이름 같잖아. 미안해요. 아빠 나이, 아버지 나이. 미안해.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아버지 나이, 아들 나이. 됐어요? 그러면 나이는 다 설정이 끝났어. 5년 후면 아빠도 5살을 더 올려야 되고 아들도 올려야지. 그러면 5년 후에 아버지 나이는 했잖아. 그럼 여기가 주어니까 주어. 그지? 갑자기 구어시간 아니고 아버지 나이 62-X였는데 여기다 5년 후면 5살을 더 더해야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아들의 나이의 2배, X의 2배. 됐어요? 2X가 된다. 됐어요? 이렇게 세워주면 되겠죠? 맞아요? 된 거죠? 아들의 나이의 2배니까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그럼 아들의 나이는 몇이야? 계산해볼까요? 3X. 내가 답지에 미심 찍어서 그래 지금. 50에다 50 몇이야? 7. 그럼 3은 3? 3, 9, 27. 19. 아니 보니까 지금 저기 식이 다른데 답지가. 답은 맞네. 신기하네. 자, 저기 하여튼 선생님이 요거는 수정해 놓을게. 만약에 책 나가는데 해설 다른 거는 해설 좀 틀린 게 있어, 두 개가. 그런 건 내가 수정해 놓을게. 자, 8번. 2014년에 형의 나이 20세. 동생의 나이 14세. 동생의 나이가 형의 나이의 절반보다 7세가 더 많아. 뭐라고? 모르겠어. 무슨 말이야 이게. 처음에 멍해진다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읽어야 됐고. 이때
그런 해는 갑자기 되게 짧네. 어? 해? 해가 뭐야? 몇 년, 그지? 몇 년. 됐어? 그럼 얘는 x를 뭐로 잡아? 해로 잡아? x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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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x해를 해봐. x해를 해봐. 2014년 형 나이는 20세였어. 동생의 나이는 14세였어. 동생의 나이가 형의 나이의 절반보다. 동생의 나이는 뭐야, 그러면? 동생의 나이가 몇 살? 14살인데, 형의 나이 20살, 절반 곱하기 2분의 1보다 7세가 더 많아지는. 됐어요? 누가? 동생의 나이가, 그래서 동생의 나이가 주어잖아, 계속. 20세의 2분의 1 한 거에 7세가 더 많아져? 얘가 더 많다고 7세가? 얘가 더 크다고? 7을 더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x 어디 들어가? 그러니까 좀 잡기 힘들어지긴 하지. 근데 잡을 수 있긴 하다. 어떻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x년이 흘렀어. 흐른 후를 보는 거잖아. 미래를. 그지? 그러면 동생도 14 플러스 x가 돼야 되는 거고. 그지? 형도 20 플러스 x가 돼야지. 해니까 해. 몇 년. 그지? 이렇게.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동생의 나이가 형의 나이지? 절반, 2분의 1보다 7이 더 많다, 얘가. 그러면 어떻게? 여기다 7이 더해지면 같다. 뭐 이렇게 세도 되긴 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쉬운 거니까 어떻게 계산해보면 요거 14 빼주면 정리할게요. 이거 14 플러스 x고요. 여기 얘는 2 곱하면 2분의 곱하면 10 플러스 2분의 1x 플러스 7 이렇게 되지. 그지? 요거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x가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고요. 얘는 17이고요. 얘는 빼기 14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또 마지막으로 2분의 1x가 되고요. 얘는 3이 되잖아요. 3. x는 몇이에요? 6.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6. 됐어요? 이거? 괜찮죠? 그러면 6년이 답이야? 6이 답이야? 이게 x를 잡아도 문제인 거야. 왜? 6이 답이냐고. 해는 뭐야? 6년 후를 말하는 거잖아. 어? 정답은 2020으로 써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x를 잡을 만큼 잡아도 답이 아닌 게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야 돼. 알겠니? 됐어요? 이런 거에서 이거 다 풀 줄 알잖아. 근데 틀리면 좀 억울하잖아. 좀 많이. 이거 조심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한번 써본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답만 알려줄게요. 자, 이번엔 길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길이. 도형 관련된 거. 가로 길이가 10이고 세로 길이가 9인 직사각형. 그림을 안 그리고 하시면 안 돼요. 가로가 몇? 12. 세로가 몇? 9. 됐죠? 가로의 길이는 3만큼 줄이고 3만큼 줄이겠대. 그럼 여기는 빼기 3을 하겠다는 얘기지? 됐지? 세로의 길이는 x만큼 늘리는데 플러스 x. 좋다. x 알려주네 이거. 그지? 됐죠? 처음 직사각형 넓이. 자, 여기부터야. 처음 직사각형 넓이보다 처음 직사각형 넓이? 처음 직사각형 넓이 몇인데? 처음 넓이 12 곱하기 9. 9 곱하기 12. 됐죠? 보다 9만큼 어떻게 됐다? 넓이가 줄어들었다. 그럼 누가 줄이고 늘린 게 그러면 이쪽은 뭐야? 처음 넓이고 이쪽은 나중 넓이. 나중에 있는 넓이. 뭔데? 10에 3 뺀 가로가 9가 되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9에서 x를 더한 9 플러스 x가 되겠지. 그치? 이게 나중 넓이. 다시 한번 또 읽어. 처음 직사각형 넓이보다 얘보다 누가? 얘가 9만큼 줄어들었대. 얘가 9만큼 준 거야. 됐어? 그럼 누가? 얘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지금. 얘가 9만큼 준 거니까. 됐어요? 9만큼 줄었다. 어떻게 되면 9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뭐 해줘? 더해주면 되죠. 그죠? 됐어요? 아니면 여기다 9를 빼주면 되죠.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됐죠? 둘 중에 하나로 가십니다. 그러면 같아진다를 만든다. 됐죠? 정답은 그래서 2가 됩니다. 2. x는 2. 미지수 잡혀 있었으니까 쉽지? 자, 이번에 10번. 자, 길이가 88cm인 이건 진짜 중3 때가 계속 나와 이 얘기. 길이가 총 88짜리 이런 철사가 있는 거. 88cm짜리 철사가 있어요. 그러면 구부려 직사각형 만드는데 역시 만들었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직사각형을.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비를 B
또 당하지 말고. 초등학교 때 배운 거니까. B 나오면 뭐 생각나야 돼? 비례, 배분, 그다음에 비율, B. 세 개 다르죠? 그죠? 됐죠? 그러면 길이 B가 3대 1이다? 그러면 순서대로 가야 돼. 가로와 세로니까 가로가 3의 비율 길고 세로가 작아. 그지? 됐어? 그러면 또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고 니들? 그냥 저 비례 배분 쓸래요, 선생님? 전체 4분의 3이 가로이고 전체에다가 4분의 3을 하면 가로지. 전체에다가 4분의 1하면 세로겠지. 얘가 가로, 얘가 세로. 이러면 돼야 안 돼? 돼야 안 되냐고. 구부려서 만들었으면 둘레야, 둘레. 지금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둘레 이야기니까 됐어요? 가로, 세로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체 한 거에 절반을 해야 한다고. 알겠지? 됐어요? 전체 한 거 이렇게 하면 가로 2개 나오는 거야. 가로가 아니고 가로에다 2배 나온다고요. 2배. 알겠어요? 얘는 전체 88이니까 반 딱 나눠. 몇이야? 44를 가지고 해야지. 전체라면 가로에 2배 나옵니다. 2배. 2개. 됐죠? 그래서 얘는 전체를 반 나눈 거를 가지고 해라. 꼭 둘레는. 알겠죠? 44에다가 계산할게요. 가로는 44에다가 내가 뭐 4분의 3. 됐지? 됐지? 이렇게 그냥 44에다가 4분의 1 가로 세로가 나오고 가로의 길이는 이게 답이죠. 그냥 선생님 이거 미수 안 잡아요? 잡아도 되죠 이제. 그럼 미수는 어떻게 잡느냐 도대체. 미수는 응? 이건 그냥 푼 거고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푼 거고 가로의 길이를 x로 잡으세요. 그냥. 됐죠? 그럼 세로의 길이 뭐라고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전체의 반이 44니까 44 마이너스 x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냥. 돼요? 그 다음 식 어떻게 세요 이제? 얘를 가로 세로 b가 3대 1이다. 가로 x 대 44 마이너스 x는 3대 1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됐습니까? 됐죠? 그래서 얘는 가로 길이는 몇이 나온다? 33이 나온대요. 알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풀어보시고. 자, 이번엔 드디어 좀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여기가 보이지?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는 건 어려운 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슬슬. 자, 갑니다. 문자식 대 선생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원가는 없으면 무조건 잡으세요. 미지수. 원가는 미지수를 반드시 잡으세요. 없으면, 있으면 그냥 쓰시고요. 문제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원가가 없이 정가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원가는 미지수를 잡으세요. 그럼 2개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지수가. 괜찮아요. 잡으세요. 마지막 가면 원가는 약분됩니다. 무조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원가 잡으세요. 자, 그래서 원가에서 뭐 정가 가는 거, 정가 갈 때, 정가라고 하면 판매까지 판매가, 그지? 정가 갈 때 있고 할인가 갈 때. 숫자로 갈 때는 소수로 가시고요. 소수 35% 0.35 이렇게 그지? 문자로 갈 때는 분수로 가랬죠? 100분의 x 이렇게 그지? 근데 비율끼리 먼저 더한 다음에 곱해도 된다고 했어. 됐지? 증가하는 금액이면 1 플러스 100분의 x 할인한 건 1 마이너스 100분의 x 1이 100%의 의미랬죠? 앞에서 문자식 때 했죠 제가 이건. 됐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익 이익이라고 하면은 그냥 퍼센트. 됐죠? x 퍼센트면 단지면 100분의 x만 곱하는 거지. 어디다가? 원가에다가. 원가에 그냥 100분의 x 이렇게 너희가 하는 거는 이익금. 됐죠? 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가에서 이익금을 빼면 뭐야? 정가에서 이익금을 빼면 뭐 나와야 돼? 원가가 나오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그죠? 원가에다 이익금 붙이면 정가가 되고요. 됐죠? 손해보면서 파는 사람은 없으니까. 요거는 앞에서 한 거 다시 한번 복습 갑니다. 어떤 문구점에서 원가에 30% 이익을 붙여도 벌써 봐봐. 원가가 없지. 불편해. 빨리 읽어. 원가를 미리 잡아야 되는 거지. 정가를 정한 연필이 팔리잖아. 정가에 10원을 할인했어. 할인될 때. 한 자루 팔 때 원가에 20% 이익을 얻을 때 연필 한 자루에 원가를, 당연히 원가를 묻네, 얘가. 그지?
마지막 원가 안 물을 때 있어요. 그죠? 연필 한 자리 원가입니다. 그러면 연필 한 자리 원가를 X1으로 잡아요. X1. 원가입니다. 얘는 원가. X 원가. 30% 이익을 붙여. 됐지? 30% 이익을 붙인다. 됐지? 그러면 뭐야? 숫자잖아. 0.3이야? 1.3이야. 이익을 붙인 정가를 구할 거니까 정가는 1.3이라고. 0.3이 아니고. 알겠지? 됐어요? 100% 플러스 30%한 거니까. 됐어요? 130%, 1.3. 됐죠? 그러면 1.3x가 뭐야? 정가. 한 개의 정가. 자, 근데 팔리지가 않아. 팔리지가 않아서 어떻게? 10원을 할인했어. 대놓고 빼준 거지, 그냥. 가격 상관없이 10원 뺄게요. 이거지. 얘는 정가, 금액 맞잖아. 10원은 빼버려, 이렇게. 됐죠? 할인해서 팔았다. 한 거지, 이렇게. 이게 뭐야? 여기까지가 뭐야, 이제 그러면 판매가. 한 자루를 팔 때마다, 이게 한 자루야. 원가의 20%의 이익을 얻을 때, 얘가 지금 원가의 20%가 나온다는 얘기지. 원가 얼마? X. 20%는 어떻게? 이익. 자, 선택을 잘해야 돼, 여기부터 이제. 이익이면 0.2 곱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아, 맞아. 이 워딩 자체로는 원가의 0.2 맞지? 뭐야, 그러면? 내가 이익금이 된 거야, 이익금. 얘는 이만큼이 뭐라고? 판매가. 현재 이익금, 판매가랑 이익금이 같아? 안 같잖아. 내용은 같게 만들어낸다니까. 그럼 이익금이 판매가가 아니니까 선택을 딱 해야 돼, 너희가. 어떻게? 얘가 판매가가 돼줘야지. 아니면 얘가 이익금이 돼줘야죠. 둘 중 하나예요.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식을 쑥 쓴 다음에 계산을 하니까 틀린 거야. 같은 내용인지 체크하라고. 얘는 이익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2 하면 뭐야? 내가 실제 판매가가 나오겠지. 됐어? 1.2한 사람은 판매가로 풀고 있는 거고. 판매가. 만약에 다시 처음부터 1.3x가 정가였어. 내가 10원 한해서 팔고 있어. 현재 판매가야. 판매가. 됐지? 판매가. 팔고 있어.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뭐 0. 처음 판매하는 거 원가에 x에 20% 이익을 챙기래. 0.2 x 했어.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럼 이익금이지. 너도 이익금 하고 싶어. 뭐 하면 돼, 여기다? 원가를 빼면 되지. 이렇게 하던가. 됐습니까? 얘나 풀어보면 같은 식이야, 어차피. 알겠어요? 됐죠? 요거는 처음이니까 풀게요. 이러면 시간 다 못 채우는데. 자, 아무튼 얘는 여기서 1 빼면 0.3x 됐죠? 는 넘길게. 마이너스 0.2x는 10이 되죠, 이렇게. 몇이면 0.1x는 10이 되고요. 10씩 곱해요. 몇이 x는 100. 한 달에 원가는 100원인 거죠. 됐습니까? 원가 100원인 거야. 된 거죠? 내용을 맞추는 거야.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 강정식 활용은. 알겠죠? 자, 12번 갑니다. 12번. 자, 원가의 50% 빨리 이거 맨 마지막 봐봐. 이 상품의 정가잖아. 봐봐. 정가지? 나 원가가 미수로 펴는데 그럼 굳이 무리해서 X를 정가로 잡아버리면 원가의 50% 이익을 붙여서 정가니까 원가 곱하기 1.5를 한 100%와 50% 더한 1.5를 한 녀석이 X다. 이렇게 무리하게 잡는 건 좀 그렇지. 애초에 좀 어떻게 조심해서 그냥 나는 원가를 X로 잡고 어떻게 하자? 답을 쓸 때 정가를 구하자. 됐어요? 이게 더 낫지 않겠니? 됐어요? 원가 X에서 50% 이익으로 정가를 정한 정답 뭐라 써놔 빨리 여기다. 1.5x가 정답이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알겠죠? 이런 거 써놔야 돼. 실수를 안 한다고 그래야. 응? 그러면 얘는 그 정가 몇이라고? 1.5x가 정가. 여기까지 정가야. 정가. 한글로 써. 정한 상품이 팔리지 않아. 그래서 이 정가에서 30% 할인을 해. 그럼 또 비율부터 계산. 100%에서 30% 빼버려. 그럼 그 금액이 얼마? 70%만 받겠다 이거야. 이만큼이 내가 판매 가격인데 100%인데 이만큼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30% 빼버려. 30% 빼면은 내가 이게 뭐야? 누구한테 이게 뭐야? 너 얼마 할인 받았어? 이만큼 할인 받은 거고 빨간색만큼.
너 얼마 냈어? 이 빨간색을 제외한 이만큼인 70%만큼만 돈을 낸 거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엄마랑 쇼핑 가서 백화점에도 어디 가서 물건 사는데 15% 할인한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도대체 이 택이 할인된 가격이에요? 아니면은 할인되기 전에 가격이에요? 많이 묻잖아 이렇게. 그지? 실제로 15% 할인된 아직 안 된 거예요. 거기서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어떻게 할 거야? 너희가 엄마 내가 계산해줄게. 몇을 곱해야 돼? 그 금액에 15% 할인된 85%를 곱하면 되는 거지. 알겠어요? 0.85만 곱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또 15%로 계산한다면 또 그 금액 빼지 말고. 알겠습니까? 뭐 실제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30% 할인해서 팔았더니 판매가는 몇이야? 100%에서 70% 뺀? 30%뺀 70%고 0.7. 100%에서 30% 뺐다고. 제발 내가 이렇게 왜 자꾸 이렇게 흥분을 할까? 너희 그거야. 이 선생님 갑자기 텐션이 왜 올라가? 고3까지. 플리즈. 얘 고3까지. 알겠어? 어떻게 된 게 이걸 중1 때 배우는데 중2도 몰라, 중3도 몰라, 고1도 몰라, 고2도 몰라. 어떻게 이 선생님 다시 항상 해, 선생님이. 재수인도 몰라. 물건도 한 번 안 사봤나 봐. 선생님 미칠 것 같아, 진짜로. 너희는 아닐 것 같지? 그치? 너희 제발 아니길 바라면서, 선생님이. 진짜로 0.7 곱해. 그랬더니, 한 개를 팔 때마다, 얘 뭔데? 판매가, 판매가요? 그치? 할인돼서 팔고 있잖아. 어쨌든, 판매까지 그러면, 판매가. 됐어요? 한 개를 팔 때마다, 됐지? 1,500원의 이익을 얻었다. 대놓고 이번엔 뭐야? 몇 퍼센트 이익이 아니고 1,500원의 이익을 얻었대. 1,500원의 이익. 됐어요? 1,500원의 이익. 그러면 대놓고 1,500원의 이익. 이거를 이 상품의 정가를 구하랬으니까 같게 만들 건데 여기다 1,500원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지? 됐어요? 안 되지? 얘는 1,500 쓰면 안 되지. 내 판매가인데 1,500원이야. 이건 이익금 아니야, 이익금. 안 맞잖아, 내용이. 그지? 한쪽을 맞춰야지. 어떻게? 그러면 판매가로 얘를 맞추던가. 얘는 이익금을 맞추던가. 알겠어요? 판매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이익금 맞춰주면, 오른쪽 1,500이 편하면, 는 1,500. 여기에 뭘 빼? 원가를 빼야 돼. X를 빼주면, 이제 뭐야? 이익금이 1,500원이 돼줘야 돼. 이 얘기했지, 이제. 됐습니까? 됐죠? 됐죠? 그러면 정답은 X가 아니랬어요. 1.5X가 정답이야. 알겠지? X 구한다면 1.5X. 명심하시고. 정답은 45,000원? 뭔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 한 개가? 45,000원이래요. 5,000원. 알겠죠? 됐죠? 5% 보시고요. 13번. 유진이네 이제 증감. 이것도 마찬가지야. 증감. 요거 중2 때까지 잘 나옵니다. 중2 때. 근데 또 퍼센트 이야기잖아, 또. 퍼센트 잘 된 친구는 이것도 편한 거지. 이게 작년 문제, 이런 게 작년 문제. 작년 문제라고 외우는 것도 약간 있다. 이게. 이건 너희가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좀 고생을 하세요, 좀. 그래서 이거는 보통 유형명으로 증가 감소에 대한 문제라고 하지만, 이거 선생님들이, 이거 작년 문제다. 작년 문제 좀 어려워. 이런 거 있어.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작년에는 쌀을 얼만큼 수확했는데, 올해는 흉작이야. 그래갖고 쌀을 이거에 몇 퍼센트가 줄어들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또 가장 많이 나는 게 학교 학생 수지. 이제 학생 수가 줄기 시작하니까 어느 학교에 올해는 신입생이 몇 명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몇 명 들어왔대. 이렇게 얘기해. 올해, 작년. 그러니까 1년 전 또는 10년 전도 할 수 있겠지. 현재와 과거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자꾸 넘나들어 시제를. 알겠지? 그럼 우리가 미지수 잡을 때 어떤 게 유리한지 생각하면 돼. 여기부터는 미지수들이 아까도 원가 봤지? 무조건 내가 답이 X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응? 자, 그러면 유진이 학교의 작년 전체 학생, 작년 나왔지? 정리를 잘해야 돼. 작년이 작년. 작년에 몇 명? 전체 학생 수는 내가 총 관련된 식 세운다고 했잖아. 1,200명이 전체 학생 수야. 전체. 전체 수. 올해. 이게 과거, 이게 현재. 됐지? 작년에 비하여. 그러잖아. 작년에 비해? 남학생 수. 여기 남자가 안 써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전체 수에도 뭐가 있다는 거야? 작년 남자랑 작년 여자 얘기 나오겠지, 이제, 그지? 이렇게 있다는 얘기지, 내용이. 작년 남자, 작년 여자. 작년에 비해서 남학생 수는 8%가 감소했어. 마이너스 8%된 거야, 이거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 여학생 수는 6% 증가했어. 6%더 증가했대, 이렇게. 이게 또 오해하겠다. 8% 감소. 6% 증가. 여학생은 전체 학생 수가 2명이 증가했다.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2명이 된 거지? 그지?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증가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 갑자기 이렇게 쓴 다음에 선생님 활용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 친구 어떻게 해? 이거 이 친구 어떻게 줘야 돼? 구원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증가란 표현, 이거 원가 때부터 해봐. 증가란 표현. 증가됐대잖아, 증가. 그러면 2명이 증가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야? 1202명이 된 거지. 어떻게 2명이 되니? 그지? 이렇게 전체 인원수는 올해는 올해 전체 수는 이렇게 된 거야. 그 묻는 게 뭔데? 유인학교 올해 여학생 수를 구하라. 에이, 모르겠다. 난 그냥 맨 마지막 묻는 걸로 X로 잡을 거야. 난 마이 웨이 갈래, 그냥. 난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내가 가는 길이고 길이다 하는 사람은 X 잡아. 답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나오지. 해설지 이렇게 안 되는 뿐이지. 여기니? 나옵니다. 왜 안 나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모든 해설지는 한 개도 빠짐없이 올해 여학생 수 구할 때 항상 작년 여학생 수를 X로 잡습니다. 그럼 너희 그럴 거 아니야? 아니, 묻는 게 올해인데 왜 자꾸 작년을 잡는 거야? 짜증나게. 그지? 맞지? 그런 생각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잡아도 돼. 그거 잡고 한 번만 풀어봐. 너희도 그럼 알아서 작년 잡게 돼. 이거는 내가 장담한다. 알겠지? 너희가 한 번 올해를 풀고, 이건 진짜 해보는 게 제일 좋아. 작년 묻는데 좋고, 선생님 작년 문제 자꾸 왜 외우라고 해요? 선생님 자꾸 외우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면 너희는 올해 잡으세요, 그냥. 그러면 한 번만 딱 계산하고 풀어봐, 그 문제를. 절대 올해 안 잡을 거야, 이제. 무조건 작년 잡게 돼 있어, 이건. 중2 때까지 연립방 서로 나와 똑같은 상황이고, 알았지? 명심하세요. 그럼 왜 그런지 보여줄게, 내가 지금부터. 자, 올해 여학생 수를 X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 몇 명이야? 1202명이 전체 수니까 1202명 마이너스 X겠지. 내가 올해로 잡았으면 지금. 돼요? 그럼 올해 남자, 올해 여자. 좋네. 아직까지 좋아. 그지? 됐어? 자, 문제에서 식 어디로 가야 돼? 식 어디로 가야 돼? 이 전체 수는 뭐 했었어? 아까 봤잖아. 이 전체 수 어디 있었어? 전체 빼기 X로 사용했지? 얘 사용하면 안 돼, 그러면. 누구로 가야 돼? 얘밖에 없지. 전체 수에 대한 식으로 잡는다고 했잖아. 우린 다시 과거로 해야 돼. back to the future 아니지, 그지? 과거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줘야 돼, 얘를? 얘는 작년 남학생으로 가줘야 돼. 1202명 마이너스 X에서 남학생이 어떻게? 8%가 감소했지. 감소했다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지? 오히려 8%가 증가한 걸로 가야 돼. 여기에 8% 증가, 몇 곱해? 또 1.8 하지 말고 8%한 자리잖아. 0.08이잖아. 1.08. 됐어? 됐지? 증가한 거야, 감소가 아니고 이번엔 반대로 읽어야 돼. 얘는 6% 증가, 6% 감소. 에? 6% 감소? 100% 빼. 94%. 그럼 몇이야? 0.94니까 0.94x. 이게 작년 세팅이야, 이제. 그럼 작년 어떻게 한다고? 둘이 더하면 1200명.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작년을 X로 잡으라고 하는 거야. 역으로 가는 게 힘들잖아, 생각하기가. 저는 괜찮은데요? 하세요. 전혀 서술형 써도 됩니까?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이거? 돼요. 알겠죠? 대신 본인이 실수 안 할 자신이 있다면. 알겠지? 응? 근데 요거는 이게 답이 된다고요. 그럼 원래대로 그러면 우리 가는 친구들은 여기서 끊어. 얘는 작년 애들 잡은으로 갈게, 이제. 됐지?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올해를 X야. 올해 여학생 수를 X로 잡았을 때고, 이건 작년 여학생 수 있어. 두 번째. 작년 여학생 수는 그러면, 자, 갈게요, 바로. 작년에 남학생과 남학생은 몇이야? 작년 하면 1200 마이너스 X겠지.
1200 마이너스 x가 작년의 남학생. 그죠? 더하기 x 하면 1000이 맞잖아. 그지? 오케이. 그럼 x는 작년 여학생. 됐어요. 문제 다시 읽으면서 그대로 갑니다. 남학생 중 8% 감소했대. 뭐 곱하면 되겠다. 92, 0.92 플러스 몇? 여학생 수 6% 증가했대. 1.06 x 됐죠? 몇이래 그러면? 1202명이래. 됐어요? 됐어요? 얘도 되고요. 해설제 얘가 있냐 그러면 아니? 이거 하나 맞을게. 얘도 되는데 계산식이 크지? 그래서 너희는 증가 감소에 대한 식을 잡는 거야. 얘도 돼. 얘도 돼. 근데 진짜 다 해설지는 증가 감소로 돼 있어. 이거 옮겨놔야겠다. 증가 감소로 돼 있다고. 세 번째 풀이가 또 있다고. 이게 메인 풀이야. 해설지는. 됐어요? 어떻게 하냐면 잘 봐. 계산할 때 힘드니까. 응? 자, 증감만 보는 거야. 뭐? 증가와 감소한 것만 본다고. 알겠죠? 그럼 몇이야? 전체 학생 수는 2명 증가했다 보이지? 요 2명. 요걸로 잡아버리는 거야. 됐어요? 2명 증가했다. 2가 나오게. 그러면 증가한 거는 플러스가 되고 감소한 거는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더했더니 2가 되었다. 그럼 어떻게 잡아버려요? 작년에 있는 남녀 똑같아. 1200 마이너스 x가 작년의 남학생 수, x가 작년 여학생 수, x가 작년 여학생 수. 그러면 증가한 거와 감소한 거, 즉 100%랑 비율을 더하지 않은, 됐죠? 여기에 몇 명? 1200 마이너스 x에 어떻게 했대? 8%가 감소했다. 그냥 여기다 뭐해? 0.8만 곱해버려. 알겠니? 0.8 0.08만 곱해버려. 됐어요? 됐죠? 그러면 감소했다. 마이너스. 감소한 거잖아 이게. 돼요? 그 다음에 증가했다. x 몇 명? 6% 증가했다. 플러스 0.06x. 1.06이라 했잖아. 왜 1이 뭐야? 증가한 인원. 원래 인원과 증가한 인원을 합친 거였고 2.06은 그냥 뭐 증가한 인원. 즉 금액으로 따지면 이익금. 이익금. 알겠지? 이익금. 얘는 뭐야 그러면? 손해. 얼마 손해 봤어? 위에서. 이익금 1,500원. 이익금. 전체 금액에서 원가를 뺐지. 그지? 됐어? 얼마 손해 봤어? 손해도. 퍼센트만 곱하는 거지.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안 하고. 알겠니? 그 차이인 거야, 그 차이. 얘는 이렇게 하면 계산식이 어때요? 그나마 좀 쉽죠. 그래서 해설지는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계산이 좀 쉬우니까 위에보다. 알겠니? 위로 풀어도 돼요? 됩니다. 아래 됩니다. 됩니다. 다 돼요. 세 개다. 알겠지? 증감에 대한 거. 됐습니까? 이번엔 과부족. 과부족. 과부족이 뭐야, 과부족. 이런 거. 자, 이런 스타일인 거야. 뭐, 나눠 남았다, 모자라다. 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앞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할 때 딱 떨어지는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남았다, 모자라다. 이런 것도 있고, 이거를 약간 이제 현실 반영형으로 가면 텐트를 세우는데 텐트를 딱 다 세워놨더니 한 명이 자리가 없어. 그러면 마지막 텐트는 세 명이 같이 자야 돼. 이런 거. 네 명이 같이, 이런 거. 또, 의자 문제. 의자. 우리 이 교회 같은 데 가면, 이제, 그지? 쭉 앉잖아. 이렇게 긴 의자지, 긴 의자. 이렇게. 강당이랄까? 강당 가면 긴 의자가 있는데 그 긴 의자에 네 명씩 앉을 수 있대, 이렇게. 근데 맨 마지막 의자는, 한 명만 앉았어. 뭐 이런 거. 그럼 세 명이 비었잖아. 그지?
이런 거. 이걸 부족. 과하다, 부족하다. 이런 거예요. 됐어요? 남는다, 부족하다. 이거죠. 자, 풀어볼게요. 학생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학생에게 4송이씩 주면 9송이가 모자라고. 그래? 모자라다고? 그러니까 갖도록 만들 거다. 그지? 이게 바로 너희 앞에 있는 최대 공약수 최소 공부에서 활용과 연관이 있는 거죠. 3송이씩 주면 7송이가 남는다. 장미 수와 학생 수의 차는 2개 구하래? 그럼 뭐로 잡아요? 장미 수로 잡아요? 학생 수로 잡아요. 학생 아무거나 잡아. 학생 수 잡을게. X. X명. 장미는 송이. 그지? 그러면 학생들에게 장미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학생 수가 낫겠다. 그지? 한 학생한테 4송이씩 준대잖아. 그지? 됐죠? 그러면 장미수인지. 장미수는 간다, 이제. 처음에. 한 학생한테 4송이씩 줬어. 4X지, 여기까지? 됐어요? 4X. 근데 9송이 모질라. 그러면 9송이가 모자르다. 마이너스 9. 됐어요? 또 3송이씩 줘, 이번에. 3송이. 그럼 어떻게 돼? 3X. 됐죠? 장미수. 됐지? 그러면 7송이가 남아. 플러스 7.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럼 얘 뭐야? 얘도 장미수. 둘이 어때? 같아야지. 끝난 겁니다. 이 끝이에요? 응. 쉽잖아, 얘는. 좀. 됐죠? 얘를 풀면 되는 거죠. 얘는 답이 차이 구하랬으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X, 얘 몇이냐 그러면 16이죠. X 뭐라고? 학생 수가 16명이야. 장미수는 더하지 말고 둘 중에 아무데나 넣어야죠. 그러면 3, 6, 18, 1, 3, 4, 48 더하기 7 밑에 넣어서 넣기. 됐죠? 그러면 55. 됐죠? 55송이가 있네. 55송이. 그러면 학생 수 16명의 차이는 55에서 16 뺀 39가 정답이 되겠죠. 됐죠? 15번 의자. 자, 학생들이 강당에 긴 의자가 있는데 한 의자에 4명씩 앉아 이렇게. 의자 긴 게 있는 거 4명. 몇 명? 하나, 둘, 셋, 4명.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고. 됐지? 네. 4명씩 앉으면 7명이 남아. 이렇게 4명씩 앉으면 7명이 남는다고? 의자 모자란 거지. 그죠? 그러면 7명이 남는다고. 4명씩은 7명. 플러스 7은 뭐야? 이건 4명씩. 근데 몇 줄인지 모르잖아, 우리가. 몇 줄인지. 잘 생각해야 되니까. 몇 개의 줄인지 몰라, 의자가 몇 개인 줄 알아야 될 거냐, 이거 지금. 그래야 4 곱하기 의자 수를 한 다음에, 그지? 됐어? 우리 딱 분위기 봐도 4 곱하기 의자 수 한 다음에 7 더하면, 이게 뭐야? 학생 수가 나오죠, 학생 수.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죠, 지금요. 됐어요? 이런 상황. 그러면 5명씩 앉으면, 1명 더 껴앉아, 여기. 그러면 마지막 의자엔 2명이 앉아있대. 그리고 빈 의자가 1개 생긴대. 그럼 당연히 5명씩 앉아야겠다, 이거, 그지? 어쩔 수 없이. 껴서.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묻는 게 뭐야? 학생 수를 구하라네? 학생 수를 구하래? 자, 이건 학생 수를 구하는 게 더 X가 편할까? 지금 이 상황 봐봐. 학생 수를 X 잡은 순간, 의자 수가 또 미지수가 돼버려. 그럼 의자 수 개수를 같다고 해줘야 돼. 그럼 넘기고 4 나눠야 되니까 분수가 돼버리지, 이게, 그지? 돼요? 되긴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건 아닌데, 얘를 분수 형태로 풀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이런 꼴을 다 잡아놓고. 되겠어요? 틀은 그렇다고, 틀은. 아니, 5명씩 해도 마찬가지잖아. 5명 곱하기 의자 수 한 다음에. 됐어요? 맨 마지막 이거 처리해야지. 빈 의자가 1개 남았어. 빈 의자 1개 남았다고? 이거 처리해야 한다고?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의자가 남았다고? 그럼 여기는 의자 수랑 여기는 의자 수가 같은 게 아니잖아. 1개 빼야 된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애초에 미지수를 뭐로 잡는 게 낫다? 얘는 의자 수를 미지수 잡는 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보통 해설지에 있는 미지수 잡는 이유가 편하기 때문이야, 연산하기가. 알겠지? 됐죠? 그래서 의자 수를 X로 잡고 한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아니고. 다시, 그러면. 4X 플러스 7이 뭐야? 학생 수인 거야, 학생 수. 같아야 돼. 몇 명? 얘는 4명 앉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5명 앉을 때도 같은 상황으로 인원수가 나와야지, 그지? 같게 만들 거니까. 자,
5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2명이 앉아있어. 이 마지막 의자는. 얘가 몇 개의 의자인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X개 있잖아. 이렇게 해서 X개의 의자가 이렇게 X개의 의자가 있는 거야. 됐죠? 근데 5명씩 앉을 때야 지금은. 지울게요. 5명씩 앉아버리면 X개의 의자가 있는데 그러면 5X 하면 되나? 아니지. 마지막에는 어떻게? 빈 의자, 비어있어 의자가. 사람이 안 앉는 거야. 그럼 그 앞에 의자를 봐야지 항상. 그 앞에 의자에는 누구? 2명이 앉은 거야. 마지막 의자에 2명. 1명, 2명. 5명씩 앉았지, 그지? 그럼 우리는 잘 들어야 돼. 여기 몇 명 있다고 쓸까? 몇 명 있다고 쓸까? 아까 쉬웠어. 4명일 때. 4명일 때 비교해줄까? 4명일 때는 왜 쉬웠냐? 의자 수가 X개가 있잖아? 똑같이? 그지? 4명씩 앉았어. 꽉 차 앉지, 이렇게. 꽉 차 앉으면 최소한 여기 앉은 애 몇 명인지 셀 수 있거든, 우리가. 어떻게? 4 곱하기 X, 4X로. 4X명이 있네? 바로 보인다고, 얘는. 알겠니? 근데 7명이 서 있었어. 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다 7명 추가하면 되니까 되게 생각이 편안하다고. 의자 수 곱하기 4 하면 바로 앉아있는 인원은 다 나오잖아. 어? 근데 얘는 5명씩 앉으니까 마지막 의자는 1명도 없대. 그럼 여기다 의자 수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너희가 어떤 실수를 하느냐? 선생님, 그러면, 의자 개수를요, 1개를 빼면 되잖아요. 좋은 생각은 맞지? 그러면 너희가 여기서 생각을 멈춰버려. 어떻게? 그러면 5명씩 앉으면요, X-1개의 의자가 있다면 되잖아요. 그럼 5 곱하기 X-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럼 틀려. 왜 틀려? 3명은 또 없어. 알겠니? 됐어? 요거를 챙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의 관건이에요. 됐습니까? 그럼 어떤 친구는 저 A는 X만 할래요. 어떻게? 5 곱하기 X만 할래요. 그래? 근데 3명 없잖아. 3명을 뺄게요. 괜찮아. 잘했어. 오케이? 근데 해설지는 2개를 빼버려. 왜? 당연히 빼는 것보단 더하는 게 쉬우니까. 알겠니? 사람이 무슨 생각이 있잖아. 그래서 X-2개로 가버립니다. 그냥. 여기까지 꽉 찼을 테니까. 5명이. 오히려 2명을 더하면 되지. 그러면 5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지. X-2하고 2를 더해. 이건 답이 같죠? 계산해 보면. 그죠? 마이너스 10에 2 더하면 마8. 마이너스 5에 마서는 마8. 같은 겁니다, 두 개. 너희가 무엇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통 해설지는 어디에 있다고? 여기. 해설지가 왜 자꾸 해설지 얘기해요, 선생님이? 해설지는 가장 쉬운 걸로 풀어. 알았지? 중학교 때까지 해설지가 가장 쉬운 걸로 푼다. 그러니까 얘는 둘 다 된다는 걸 알고 하시면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럼 정답은 몇 명? 60. 자, X가 답이 아니야 해서 의자 개수니까. 의자 수를 X를 했어. 정답은 67명이에요. 학생 수니까. 됐죠? 4X 플러스 7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시고요. 됐죠, 여기까지? 자, 비율까지 왔죠? 그럼 다음이 뭐예요? 그죠? 일률이죠? 그렇죠. 이게 좀 오래 걸립니다. 이게 계산 안 한 거에도 이만큼 오는 거야, 선생님. 다음 시간에 다 끝내긴 할 건데. 자, 보시면 다음 문장은 고대의 유명한 비율에 대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엄청 어렵지 않아요? 비율 아시는 분들은? 피타고라스의 제자에 관한 이야기 일부이다. 피타고라스 제자는 모두 몇 명인지 구하래요. 내 제자의 2분의 1은 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고. 그러세요? 당황스럽죠, 갑자기? 됐어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었잖아? X명. 일단 어쩔 수 없지. X명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응? 그러면 X명이 있는데요. 내 제자의 2분의 1은 X에다가 2분의 1 곱했어. 그 인원수는, 맞지? 됐죠? 수의 아름다움을 추구했어. 아름다움을 추구한 인원이 2분의 1X. 됐지? 4분의 1은 4분의 1? 내 제자의 4분의 1이니까. 맞아? X의 4분의 1은 뭐야? 자연의 이치를 추구했어. 됐어? 그러면 또 7분의 1은 내 제자 1위가 다 주어고 다 그냥 똑같이 하는 거야. 의는 곱하기 했잖아, 선생님이. 2분의 1, 4분의 1, 7분의 1. 제자 굳게 입을 다물고 왜 다물지? 사색했어. 그 외에 여자인 제자가
몇 명? 3명. 3명 따로. 왜 이것도 지금 인원수니까, 그지? 3명 여자인 제자. 다 남자였나 봐. 그지? 그들이 나의 제자의 전부이다. 몇 명 있어, 그러면? 다 더하면 되지, 그냥. 다 더하면 되잖아, 이거 그냥. 다 더한 게 몇이야? X명. 됐어요? X명. 전체 X명이라며. 그렇잖아. 2분의 1X, 4분의 1X, 7분의 1X 더하기 3 하면 X명이라고, 그냥. 전체 인원수가 나와야 되니까. 됐어요? 여기서 이제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 응? 선생님, 이거, 2분의 1X에서 4분의 1 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2분의 1X에서 4분의 1 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요거 의미 뭐야? 남은 제자 중에, 맞지? 남은 제자 중에 4분의 1이라고 했으면, 맞지? 여기니? 그러니까 만약 내 제자에 의했으니까 전체 인원수의 2분의 1, 4분의 1, 7분의 1인 거야. 알겠니? 연결되잖아, 컴마로. 컴마가 뭐야, 또 수학에선? 그리고란 뜻. 알겠니? 만약에 난 2분의 1x의 4분의 1이었다? 그럼 뭐라 써요, 앞에다가? 남은 제자에, 이렇게, 남은 제자에. 이 말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건. 남은 제자 중,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런 말 없으면, 얘는 이거고. 만약 남은 제자 중 했으면, 2분의 1x의 4분의 1인 거지. 됐어요? 그럼 또, 이 인원을 구해놓고, 남은 제자 중, 어떻게 해야 되면? 4분의 1이 만약에 이거였다고 치면 7분의 1이다. 그럼 2분의 1, 얘는 2분의 1x 4분의 3 해야지. 왜? 4분의 1이 자연의 이치를 연구했으니까. 그 중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 중이라 했으면 그 중. 됐죠? 그럼 남은 인원은 4분의 3이 남았잖아. 그럼 남은 인원 해. 그러니까 4분의 3은 해야지. 이건 비례배분. 초등학교 때 했던 거. 4분의 3 해. 또 몇? 7분의 1이 사색을 한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돼. 알겠니?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야? 그 중이란 말이 있느냐? 전체란 말이 있느냐?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언제 쓰이는데요? 고3 때 확통에서 쓰여. 조건부 확률이라는 확통에서 쓰입니다. 이거. 알겠죠? 이걸 구분을 못해. 고3이 너무 안타까워. 내가 그래서 전체의와 그 중에는 다르지. 알겠니? 됐어요? 전체는 계속 그냥 싸그리 몽땅 더하면 전체가 나와야 되지만 그 중에는 적은 100명 중에 내가 20%, 20명이지? 20명의 50%, 10명이잖아. 알겠니? 다르다고. 전체의 50%는 50명인데. 알겠습니까? 응? 다르다고. 그 중에랑 구분 잘 하세요.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이거 두 개. 지금은 전체이에요. 그래서 다 더한 게 X다. 17번 라스트. 자, 어떤 책을 매일 똑같은 쪽수씩 이거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게 똑같은 쪽수씩 일주일 동안 읽으려고 한다. 처음 5일 동안은 계획대로 읽었어. 똑같은 쪽수를 읽었다는 얘기지. 계획대로란 건. 그지? 6일째 되는 날 읽기로 계획한 양의 절반밖에 읽지 못했다. 됐어요? 자, 맨 마지막에 뭐래? 전체 읽은 책의 쪽수를 구하라. 자, 그러면 전체 읽은 책의 쪽수를 X쪽이라고 적는 게 맞겠죠?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일주일 동안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 일주일 동안 다 읽으려고 한 거에는. 됐죠? 그거 처음 너희도 계획하잖아. 나 이거 일주일 동안 풀 거야. 그러면 그 책의 전체를 7로 나눈 상태를 하루 배정하겠지. 그래 안 그래? 하루당 몇이야 그러면? 7분의 X쪽씩 읽어야 되는 거야 우린 지금. 맞아? 7분의 X쪽 하루 읽은 쪽수라고 써. 제발. 알겠지? 7분의 X쪽을 읽었구나. 누가 7분의 X쪽 읽었다고 그래? 3쪽 읽었어요. 4페이지 썼어. 이렇게 하지. 그지? 어색한 거야. 7분의 X쪽을 읽었어? 처음 5일 동안은 계획대로 되었어. 그럼 나 7분의 X쪽을 5일 동안 읽었네. 됐어요? 계획대로 됐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아직 이틀 남았어. 이틀. 5일 했어. 5일. 얘는 5는 일수. 얘는 쪽수.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두 날은 6일째 되는 날 읽기로 한 계획의 양의 절반. 몇이야? 원래는 7분의 X를 읽으려고 했는데 여기에 2분의 1밖에 못 읽은 거야.
됐어요? 됐어요? 6일째. 됐죠? 남은 거 다 하지 말고 6일째로 썼잖아요. 한글로 6일째 써요. 6일째. 아직 7일째 끝내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날은 일급 계기 결과기 읽지 못해 마지막 날에서 나머지 30조 다 읽은 거야. 뭐 일기장도 쓰다가 보면 마지막에 몰아서 하잖아. 숙제도. 그지? 마지막 몰아서 했다. 몇 쪽을? 대놓고 36쪽. 쪽수. 얘도 쪽수지. 얘는 뭐는 6일째 쪽수. 됐어요? 얘는 6일 쪽수. 더하기 마지막 뭐? 36쪽. 다 읽었다. 여기다. 다 읽었다. 몇 쪽이었는데 이거? X쪽. 쪽수. 전체 쪽수. 써. 제발. 됐어요? 마지막 날 쪽수. 쪽수. 맞지? 쪽수. 됐어요? 된 거죠? 끝. 확인. 됐죠? 확인하시고. 전체 정답은 168쪽이랍니다. 됐어요? 됐죠? 여기까지. 맘 같아선 더 하고 싶지만.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